네, 저희 오늘은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긴 이후에 우리 자동차 업종은 러시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우려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어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결정적 투자는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담당의 이재일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러시아가 네. 신차 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우려가 큰데 네. 연구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러시아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뭐 현대기아차가 지금 러시아에서 2위 정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브라 가치도 지금 많이 폭락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제재가 이어지다 보면은 판매 차질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이제 맞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전쟁에 돌입한 이후로 주가가 꽤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거는 2014년도 크림반도 사태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러시아에서 2천억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는 이제 그 2천억 손실 이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된 이슈들은 좀 많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 실적에 미친 영향이나 혹은 밸류에이션 산정하실 때 이번에 러시아 이슈가 또 많이 좀 주가의 할인 요소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현대차가 올해 뭐 7조 정도 뭐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2천억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비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5% 미만인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1분기 때 좀 많이 집중이 됩니다. 환율로 인한 손상 부분이 바로 이제 1분기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시정 리스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단기 주가가 좀 세게 반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좀 앞으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현재 사태가 좀 장기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좀 많은 부분이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난 바에 의하면은 러시아 쪽으로 수출 제재가 가해지기는 하지만 자동차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뭐 이런 제재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러시아 우려는 조금 그래도 오늘 완화가 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을 했다가 네.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면서 조금의 안도를 주가는 나타내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또 실적이 나오고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걸 보면 시장은 또 여기에 우려를 표하게 될 테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 앞서 환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루브라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쵸. 여기에 대한 환차손도 발생할 것 같고 그럼 네. 이 원가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는 숫자로 나올까요? 2014년 기준으로 2천억 원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에 뭐 2천억 정도 발생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러시아 상황 진전되는 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뭐 이때 당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수익성이 이제 러시아 공장에서 뭐 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수익이 나다가 뭐 BEP 수준까지 좀 빠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단기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뭐 상황이 빨리 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뭐 한 BEP 내지는 뭐 그 소폭 적자 뭐 이 정도가 이제 한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리 부품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 100%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보내는 물량들이 일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뭐 다른 지역에서 워낙 차량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적지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수출을 안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은 보낼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손실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 뭐랄까요? 공급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는 재고가 좀 넘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해도 해당 지역도 재고가 많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재고가 워낙 부족해서 수출 선적지는 뭐 마음대로 골라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수출 비중이 분명 크긴 하지만 그 현대차 그룹의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아주 타격을 입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네. 라는 해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자동차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 이슈에
뭐 사실 노조 이슈도 있었고 네. 저희 이제 뭐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또 싼 중국차에 또 밀리는 게 아니냐. 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울고 싶은데 뺨을 또 때린 격으로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나와서 네. 주가가 그래서 진짜 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경쟁력보다도 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차트를 보면 야 이게 현대차의 차트가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 같은 거를 좀 점검을 해보면은 예.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쌌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의 밴드 하단 수준에 지금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현대차는 이제 7배 정도, 기아차가 6배 정도로 지금 PER을 받고 있는데 뭐 이게 거의 과거 역사적 PER 밴드를 봤었을 때 하단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려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도 주가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차량 반도체 이슈도 아주 이제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뭐 점진적으로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도매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기저효과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얘기하는 이제 시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부터는 그래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좀 많이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흐름은 그러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 기대한 판매 그리고 생산 반등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경기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히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기저효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안 좋았으니까. 작년 2분기 때부터 이제 판매량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죠.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 이제 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차량 반도체가 2020년도 말 요 정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증설 물량들이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증설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차량 반도체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와중에 현대차에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점유율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고 판매량을 13배 늘리겠다. 그러니까 목표 판매 대수가 187만 대. 네,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평가도 이렇게 좀 다 엇갈리는데. 봤는데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기존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글로벌 피어들도 다 같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플랜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을 이제 95.5조 원을 이제 2030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내연기관차부터 뭐 전기차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 이제 95.5조 원이고요. 이 중에서 19.4조 원을 이제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동화가 이제 2030년까지 판매 비율이 36%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투자 금액 중에서 20% 정도로 배정을 한 거는 약간 좀 그래도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올인 전략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액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기대를 미치지 못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30년 이후로 10% 이상의 전기차 판매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전기차 경쟁력 강화 전략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이제는 확실하게 좀 시대 전략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좀 선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 저희도 잠깐 했습니다만 전기차가 목표를 했던 것보다는 뭐 그 성과가 워낙 저희가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거기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해외 시장에서도 워낙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어서 현대차도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이 경쟁이 심화되는 게 이 회사에 진짜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미 선두를 하고 선두를 이제 보여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또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 너무나 이제 경쟁이 심화된 만큼 오히려 더욱 현대차도 뭐랄까요? 더 노력해야 되는 주가의 추가 상승 요인이 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수소차도 이걸 전 세계에서 1등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네. 여기도 사실 노이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쪽으로 20% 배분을 한 거는 사실 지금 현대차그룹이 다방면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차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나 아니 UAM이나 로보틱스 뭐 이런 다방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쪽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아지는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뭐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경쟁력에 대한 우려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연초까지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뭐 센티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바닥권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주가는 여기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주가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예전 좀 많이 언급이 됐었던 이제 좀 네거티브한 부분보다는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때 러시아 루브라 이중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부분들이 실적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는 이제는 저점 국면을 확실하게 이제 딛고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때문에 네. 뭐 원하는 만큼 생산을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때가 개선되는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원래 판매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가 좀 계절적으로 피크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판매량이 확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기대치를 높이는 그래요. 요인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저 효과를 넘어선 어떤 경쟁력이나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또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동차들 많이 사서 놀러 가시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주는 정말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네.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이제 부품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가장 그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이슈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품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부품을 사 와서 또 새로 만드는데 계속 부담을 느낄 것이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 지수도 연초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엔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격 전가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업종입니까? 일단 완성차 가격이 연동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종 제품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좀 많이들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 중반대까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신차 가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신차 가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가력은 작년에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대부분 다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 판매가 안 되고 생산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뭐 이런 모습을 이미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부품사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해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완성차에 비해서 이제는 뭐 교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해지 능력이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주가 레벨에서 봤었을 때에는 완성차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더 세게 탄력 있게 올라올 수 있는 게 부품사 주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우려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출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품사도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다들 위치해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완성차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부품사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나올 악재는 혹시 없습니까?
더 나아락지요. 뭐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전혀 좀 예상을 못했었던 예, 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예. 뭐 악재라는 건 항상 뭐 돌발 악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1분기 때가 어떤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네. 어떤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될까요? 일단은 뭐 네. 생산 판매 반등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판매가 뭐 늘어났다. 네, 생산 판매 반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말씀드린 데처럼 2분기 때부터가 본격적인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2분기로 보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앞서 기저효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물량 어떤 플랜 측면에서 이젠 뭐 회사들마다 플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1분기 대비 2분기 얼마나 늘어난다. 근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2분기 때 3월 이후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3월이고 본격적으로 1분기에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 사는 건 이미 늦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신다면 많이 빠져 있는 지금이 적정 타임일 그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도 이제 계속 좀 찝찝함을 거둘 수가 없는? 없어요. 예, 이제 원래 사실 또 개인 네. 투자자들이라는 게 네.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네.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자동차 업종 주가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는 하단이라고 좀 확실히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현대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이템을 자주 잡았어요. 네, 나올 때마다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속상하신 분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오늘 우리 연구원님을 통해서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결론은 네. 예, 아주 결론은 예, 주가는 많이 빠졌고 많이 밸류에이션은 빠졌고. 네, 다 하단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하반기를 기대를 하고선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업사이드는 이젠 아무래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사들이기 때문에 부품사들에 좀 관심을 가질 거를 좀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하반기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 전망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어떤 변수가 발생한다면 이 전망도 바뀔 수 있다가 네, 있을까요? 뭐 그런 리스크도 함께 고려한다면 변수들이요. 네. 지금으로서는 네. 뭐 가장 큰 거는 뭐 유럽 쪽만 현재까지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좀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만 공장 가동 중단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BMW나 뭐 폭스바겐, 뭐 다임러 이런 애들이 지금 공장 가동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좀 전연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리스크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유럽 쪽만 아직까지는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쪽만 좀 경기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산될 가능성을 뭐 굳이 물으신다면 뭐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리고 가능성은 낮다. 네, 가능성 낮을 거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이중통화 가치 하락이 분명히 이제는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이젠 예상된 부분이지만 막상 또 이제는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당시에 거기에 대한 또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는 실적 전망치에 반영이 되고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일 연구원의 이 논리와 또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자동차 주식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담당의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